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여기는 하우스 아닌데 요 근처가 칼슘 부족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익어가는 고추도 있는 반면에 그 위쪽에 약간 주황색을 띠면서 꼭지 쪽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란 고추에도 역시 칼슘 결핍 현상이 보입니다. 농우바이오에 칼탄 맥스를 심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칼슘 결핍 현상입니다. 예년에 또 다른 품종에 비해서 아주 심한 편입니다. 아마 제가 고추 농사 지으면서 이 정도까지 칼슘 결핍이 심한 것은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칼슘 결핍이 오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비와 추비를 통해서 칼슘 공급을 제대로 안 해줬을 경우 이렇게 칼슘 결핍이 오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수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도 칼슘 결핍이 옵니다. 대부분의 양분들이 수분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분이 통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양분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또는 멈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온도 또한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섭씨 33도가 넘으면 대부분의 생리작용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제 경우에는 하우스에 고추를 심었으니까 어느 정도 칼슘 결핍은 각오를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품종에 따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품종들을 다양하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칼슘 결핍에 강하다고 하는 품종들도 경우에 따라서 그 증상이 뚜렷하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한 그러한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류집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연간 미처 소비되거나 분해되지 못한 양분들이 토양에 축적됨으로 해서 원활한 양분 공급을 막는 일종의 기량작용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원활한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노지인데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칼슘 결핍으로 낙과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칼슘 결핍 현상이 보이고, 이쪽에도 이것은 담배나방 피해로 보입니다. 저렇게 담배나방 피해를 본 곳도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부지런히 방지를 해줬더니 그 피해는 아주 부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우스 안에서의 칼슘 결핍 현상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크기도 괜찮고 지금까지는 열리는 추세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추밭이 여기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 옆에 위치해 있어서 가끔 영상을 찍다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본의 아니게 눈이 마주쳐서 일종의 공개 방송이 되는 바람에 서로 뻘쭘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날씨가 덥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고추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약간 마음 편하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7월 중순인 현 시점에서는 초기 수확에는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대과종입니다. 아주 일부 담배나방에 발견되는 것하고, 그리고 예년보다는 조금 많은 칼슘 결핍 현상이 관찰되는 것 외에는 이렇게 크기 면에서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고추도 제가 한 뼘이 21cm 정도 되는데 꽉 차게 한 뼘 또는 약간 그보다 크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합 내병계 품종, 다시 말씀드리자면 역병, 칼라병, 탄저병 등의 내병성을 가진 품종을 아마도 가장 초창기부터 심었던 사람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초기에는 이렇게
착과량이 많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지만 중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예년의 다른 품종들에 비교해 보면 점차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주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예방적 방제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탄저병 관련 증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탄저병은 보통 8월 초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방 약제와 치료제를 혼용하면서 관리를 하면 내병계 품종인 경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 중부지방 기준으로는 언제 장마가 왔다 갔나 싶을 정도로 몇 번 요란스럽게 소나기가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가뭄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지도 하우스 안과 마찬가지로 수분을 통해서 많은 양분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3시간 물을 주고 또 이틀 동안 물을 안 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꾸준하게 거르지 않고 물 공급을 하는 것이 고추가 반달 모양으로 자라는 고가 현상을 막을 수도 있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데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소량이나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지에 수분 공급하는 것을 일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오가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관수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장마 이전까지는 부지런히 물을 주는데 장마가 지나고 나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수량에 따라서 수분 공급 시간이나 양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기는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끝까지 일정 정도 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한 비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고추밭에 수분 공급해 주는 것을 가장 기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시설을 통해서 밭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아침 9시 이전에는 이 작업을 끝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 식물이 본격적으로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물 공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물 공급을 하게 되면 이 관 안에 들어있던 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자칫 잘못하면 일시적이나마 더운 물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시 전까지 수분 공급을 마칩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물 공급을 해주는 편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그 결과로 고추의 뿌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2개의 밸브와 관을 깔아 놓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만 열고 수분 공급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저 반대편 밸브를 열고 물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뿌리가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품종들은 이맘때쯤이면 좀 불긋불긋해지고 수확 시기를 결정해야 할 고민을 할 정도로 빨갛게 익어가는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 심은 이 품종은 그보다는 다소나마 수확기가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품종을 한꺼번에 심었던 이유는 우선은 품종별로 그 특성이 궁금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겠고, 여러 가지 품종을 함께 심게 되면 한두 가지 품종이 다소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른 품종에서 결과가 좋으면 일종의 상쇄 효과랄까, 평균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너 가지 이상의 품종을 함께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품종별로 생리적인 특징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는 일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우바이오의 칼탄 맥스라는 품종 하나만 가지고 하우스에도 심고 이렇게 노지에도 심었는데, 그 품종이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 안에 고온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우스에서 작황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부진한 반면에, 또 노지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역시도 평균적인 수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 나름대로 말하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할까, 나름의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크게 손실을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박이 나지도 않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